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실종자를 찾는다는 휴대전화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실종 경보 문자인데요.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빠른 시간 안에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제도가 활용도가 낮습니다. 민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8살 A양이 하굣길에 실종됐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시민들에게 인상착의 등이 담긴 실종 경보 문자를 돌렸습니다. 시민 제보는 문자 발송 9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A양은 실종 경보 문자가 발송된 지 1시간여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월 순천에서도 문자 발송 20분 만에 목격자 제보로 치매 노인을 찾았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는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사라졌을 때 실종자의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6월에 도입됐는데 이 문자를 통해 광주 전남에서만 실종자 37명을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이랬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속한 제보로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광주 전남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2,000건이 넘지만 실종 경보 문자는 94건에 불과합니다. 실종 신고 대비 약 4%입니다.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일선 경찰서에서 시도 경찰청으로 또 실종 아동 찾기 센터를 거쳐 행안부 재난 문자 송출 시스템으로 복잡한 절차에다 실종 경보 문자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아 활용도가 낮은 겁니다. 이러한 문자 경보뿐만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방송에서도 송출을 하고 이러한 대형 전광판에도 알리고 결국 그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죠. 작년 한 해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의 실종 건수는 4만 1,000여 건이고 이 중 100여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민주당 후보 9명과 국민의힘 후보 1명 등 모두 10명이 도전장을 낸 여수시장 선거와 재선에 도전하는 현 군수와 3선의 전 군수 등 민주당 소속 4파전의 국민의힘과 무소속까지 6명의 후보가 나선 한평군수 선거를 김호, 이승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권오봉 현 여수시장은 시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연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구 감소 대책과 함께 청년 친화 도시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창곤 여수시의장은 시의원 3선 경험을 내세우며 신규 택지 개발과 여수공항 국제선 취향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강화수 후보는 신월동과 율촌면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해 27만 명까지 떨어진 인구를 35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에서 국장을 역임한 김현철 후보는 행정 경험을 토대로 여수의 섬 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 고문 변호사를 지낸 정기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지역 5개만에 대한 종합개발과 관광세 등 신세원 발굴을 통한 시민 복지카드 지급입니다. 경기도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후보는 시민 1인당 연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성혜석 후보는 시의원 및 전라남도 정책보좌관 경험을 살려 박람회장과 대학병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 2차례 시의원을 지낸 김유화 후보는 지역 청년들에 대한 여수산단 채용 지역 가산점제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방송위원회 연구위원을 지내는 등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박기성 후보는 여수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국제적 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신용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수 익산 KTX 고속화를 통한 시민생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현역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10명의 후보가 도전한 여수시장 선거는 처음으로 연임 시장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의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한 한평군. 도의원인 김경자 후보는 파격적인 전국민 지원금 지급과 의료시설 확충을 약속하며 바닥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겁니다. 갈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종합병원 설립 꼭 필요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상익 군수는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빅그린 산단 활성화,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합니다. 자동차 생산 부품 공장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체류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삼선 군수 출신 이석형 후보는 한평군을 지방자치 리더로 다시 세우겠다며 산단 주변 신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빅그린 산단과 연계한 신도시 그리고 강주 학군으로 편입을 통해서 우리 한평에 잘 사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조성철 후보는 정당과 중앙정치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합니다. 농촌에 그런 도시의 산업단지 형태로 농업기술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농어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농업이 뭔가 발전하는.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는 새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큰 종합병원을 국책사업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 국책사업을 만드는 과정에 강주나 전남에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간호대 단과대학이 하나의 캠퍼스를 유치해서. 무소속 윤석규 후보는 외교관 등 공직 경험을 살려 농산물 수출로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작을 해서 훌륭한 과일을 생산해내면 제가 수출을 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도록. 한평 군수 선거는 민주당 경선 컷오프 결과가 1차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 없이 광주 동구와 남구, 북구청장 경선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동구청장 경선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해서 강신기, 김성환, 진선기 예비후보 등 4명, 남구청장에는 김병래 구청장과 김용집, 박기수 예비후보 등 3명, 북구청장에는 문인 현 구청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 확정은 일부 후보들의 재심 신청으로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정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이의 신청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비대위가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비대위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안인 만큼 번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 측은 중앙당 공식 결정이 아닌데도 광주시당이 언론에 유포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물러났죠. 비구름 뒤에 찬 공기가 밀려왔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영광 19도, 광주 21도, 화순 22도 예상됩니다. 순천 20도, 여수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와 강진 19도, 영암 21도, 완도 18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에서 5m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2,500여 명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지난달 초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광주에서는 5,600명이 확진된 가운데 20%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위중증 환자는 40명이고 사망자는 8명이 늘었습니다. 전남은 6,900여 명이 확진됐고 60대 이상이 29%,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이 17%입니다. 전남 위중증 환자는 48명이고 사망자는 1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순천에서 동물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풍덕동의 한 견주가 골든 리트리버의 목을 나무에 묶은 뒤 두 발로 벌서게 하는 등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보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견주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7살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 40분쯤 광주시 장덕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방향에서 오던 1톤 화물차와 부딪혀 화물차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양시가 아동 청소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예결위에서도 부결됐습니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긴급 재난생활비 260억 원에 대해 상임위 판단대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예결위는 일부 가정에만 지급되는 이번 긴급 재난비 성격상 이미 시민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했다면서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